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오늘 열정로즈TV에서는요, 매우 핫한 단지죠. 바로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핵심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뽀개도록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어제 발표가 되었죠. 6월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를 공급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만 총 1만 76호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복습삼아 한번 다시 볼까요? 주요 입주하고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올해 사전 청약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노란색은 LH가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요, SH. 그 다음에 파란색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주관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이어서요. 남양주, 왕숙, 안양, 매구, 고덕, 강일, 동작구 수방사가 나올 예정인데요. 자,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공공분양이 3개로 세분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수익을 쉐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일반 분양을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동작구 수방사에 입지도 좋고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한 인서울이기 때문이죠. 자, 서울에서 올해 나올 사전 청약에서요,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게 바로 동작구 수방사와 그 다음에 연말에 나올 대방동 군부지가 있습니다. 요 단지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연말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를 오늘 제가 제대로 뽀개 드릴 예정인데요. 참고로 고덕강일도 서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아시죠, 여러분? 나눔형의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월 토지 임대료를 40만 원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올 때요, 정부하고 수익을 쉐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눔형인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 특징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청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공분양 이 3개로 세분화된 거를 잘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고요. 저한테 질문이 자주 들어와서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이라고 작년 10월 26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열정로즈TV에서는 11월 3일에 따끈따끈하게 방송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보기란에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 삼아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눴는데요. 나눔형은 정부와 시세차익을 나눈다는 거고요. 3대7로 나누게 되죠. 당첨되신 여러분이 70, 정부가 3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선택형은 임대 후 6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상품이었고요. 일반형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공공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로즈님, 미혼 생애 최초도 이 공공분양을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분양은 미혼 생애 최초는 없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공공분양에 있는 여러분 이 생애 최초는요, 오리지널 생애 최초예요. 오리지널 생애 최초란 뭐예요? 기혼자만 넣을 수 있죠. 혹은 미혼이더라도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 또한 미혼이어야 하고요. 이렇게 미혼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싱글들은 넣을 수 있고, 혹은 이제 기혼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생애 최초입니다. 자, 그런데 21년 11월에 민간 분양에만 미혼 생애 최초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혼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미혼은 일단은 공공 분양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저렴한 공공 분양 미혼들도 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민원을 넣었겠죠. 그래서 윤석열표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여러분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혼 청년 특공입니다. 미혼 청년 특공이 이제 작년에 신설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미혼 생애 최초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제목이 다르면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공공분양에 신설된 미혼 청년 특공은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 신설된 미혼 생애 최초는요, 여러분, 연령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 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내가 미혼이라면요, 1인 가구 생애 최초로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 생애 최초에도요,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 특공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바로 19세에서 39세까지 미혼만 넣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1인 가구 미혼인데 39세가 넘었다. 그러면 공공분양의 생애 최초는 해당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월평균이랑 순자산의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월평균 1인 가구 140% 이하의 조건을 갖추시고요. 순자산도 2.6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갖추신 분들만 미혼 청년을 넣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저는요. 일반형을 좀 더 추천드린다. 많이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미혼 청년 특공이요. 아쉽게도 일반형에는 없습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보셔요. 있어요. 일반형에는 미혼 청년 특공이 없으니 뭐예요? 예, 오리지널 기혼자와 미혼 자녀를 두신 분들만 생애 최초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작구 수방사 1인 가구에 나이가 초과되시는 분들 안 되죠. 나이에 해당이 돼도 미혼 청년 특공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십니다, 여러분. 미혼분들 김치국 마시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어떻게 당첨자를 뽑는지 이 게임의 룰을 먼저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청약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과거에는 공공분양에 여러분 추첨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 모든 분양 형태는 특별 공급과 그 다음에 일반 공급으로 당첨자를 뽑는데요. 공공분양은 특공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뽑습니다. 나누면 보실까요? 특공만 80%입니다. 선택형 무려 90%입니다. 일반형은요 70%가 특별 공급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워딩이죠. 공공 분양은 특공 장사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일반 분양으로 뽑는 물량이 나눔형 20, 선택형 10, 일반형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 분양하고 다르게 가점 추첨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저축 납입액순으로 뽑는 구조죠. 저축액을 많이 불입을 하신 분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30 이제 통장을 만들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일반형에 딱히 해당되는 게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요. 드디어 공공분양에도 추첨제를 넣게 됩니다. 이 일반 공급 물량에서 20%가 추첨제로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동작구 수방사 일반형을 청약을 노리는 분들, 우리 저저축액분들, 가점이 낮으신 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특공에 해당된다, 신혼부부다, 그 다음에 오리지널 생애 최초에 해당되신다, 물량이 각각 20%로 괜찮습니다. 요걸 먼저 노리시고요. 또한 아무리 저축액이 낮아도 물론 당첨 확률은 낮겠지만 여러분 일단 이 일반 공급의 20% 추첨제도 노려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공도 있고 여러분들이 1순위도 해당이 되신다면 둘 다 넣어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저저축액인 분들이 공공분양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좁은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바로 대출이죠. 자, 이 특징은 제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다 뭐예요? 굉장히 저금리로 40년에서 30년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LTV 80,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출은 DSR을 미적용합니다. 이게 정말 꿀이죠.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거죠. 자,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맥스 나눔형이 5억, 선택형이 5억, 일반형이 4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작구 수방사 분양가 다 아시죠? 8.7억인데요. 발악비까지 더하면은 거의 9억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본청약 시는 다만 분양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9억에서 여러분 중도금 대출 4억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자금 계획 잘 짜셔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5억은 여러분들이 잔금 때 여러분들이 조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한도가 4억인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물량이죠, 여러분. 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엑셀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특별공급에 해당되신다. 정말 좋죠. 신혼부부가요. 51세대 배정. 생애 최초가 51세대 배정이 되고요, 여러분. 일반 공급도요. 30%인데 여기에서 20%가 추첨이 생기니까요. 15세대가 추첨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구 수방사가 그렇게 핫하고요. 지금 사이트들에서 거의 실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지도 좋지, 일반 분양 형태지. 그래서 정말 엄청난 통장이 몰려올 거고요. 역대급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넣으셔도 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라. 일반 분양 고작 15세대다라는 건 알고 넣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순차제가 바로 저축 납입액으로 61세대를 뽑는데요, 여러분. 인설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작구 수방사 대규모 택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울당의 100%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서울에 놀고 있는 고저축액 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 공공분양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고덕 강일의 커트라인 이상은 되어야 당첨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고덕 강일이 2,23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2,500 이상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저축 납입액으로 당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분양에 저축액으로 당첨되시려면 여러분 마늘과 쑥을 먹고 20년 이상 불입을 하셔야지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인공 동작구 수방사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조감도인데요. 물론 예상 조감도입니다. 이렇게만 지어진다면 와, 너무 멋있겠죠? 오, 이 LH에서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커튼홀록으로 한강변에 지어진다.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은 이 단지 가치가 완전히 또 재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지 지금 욕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위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최고 35층에 5개 동이고요. 556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255세대입니다. 5구제곱만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8사가 없는 게 좀 아쉽죠? 자, 본 청약은요, 24년 9월 15일경에 할 예정이고요. 내년이겠죠? 입주 시기는 27년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동작구 수방사 위치 어디가 있는 줄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여의도에 가까운 곳이죠. 여의도 지척이죠.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천지개발할 노량진 뉴타운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딱 봐도 여러분, 네, 한강뷰가 보이겠죠? 네, 사육신 역사공원과 노들나루공원, 또한 한강까지. 자연환경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지하철, 교통도 매우 우수합니다. 1호선과 9호선. 그 다음에 추후에 서부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트리플 역사가 될 곳입니다. 교통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여의도의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죠. 더 현대, IFC몰들 대형 상업시설이 있고요. 또 여의도 성모병원이 종합병원까지 있죠. 여의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좀 먼데요. 영본초나 이제 본동초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초등이 좀 멀다는 단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지상철이죠. 지하철 소음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유튜버들이 이 단지를 까는 영상들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소음 얼마나 되는지 뭐 직접 가봤다 이러는데 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 지하철 소음 있다고 여러분 집값 안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다른 막강한 장점들이 있고 좋은 흐름이 오면은요, 여러분, 집값은 상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단점들에 여러분들이 호도돼가지고 청약을 안 넣는 안타까운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벽한 입지는 강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걸 찾으신다면 강남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남의 로또 분양 10개 단지를 소개하는 영상도 찍었으니 그거 보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볼까요? 5개 동.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자, 이쪽에, 여러분 쭉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한강뷰가 쫙 이렇게 펼쳐질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글씨가 워낙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될 겁니다. 예, 이 말은 이 철도죠, 여러분.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저층들은 방음벽 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뽑기 운이 좋아서 고층에 당첨되신다면은요, 그 철도의 소음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한강뷰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또 만족할 수 있겠죠? 자, 이쪽 방음벽도 이쪽에 들어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도로 소음을 막으려고. 그 다음에 이 방음벽은 철도의 소음을 막으려고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짠! 자, 우리 단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요. 제가 뒤에서 이제 평형도 보여드릴 건데, 판상형 포베이하고 타워형이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가 판상형인데, 여러분. 자, 보실게요. 요렇게 한강뷰가 나옵니다.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도 요렇게 한강뷰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판상형인데, 얘는 요렇게 좀 나오겠죠. 요쪽 방면으로 살짝, 요 동에, 103동의 시야는 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백이동의 요 동은 여러분, 요쪽 방면입니다. 자, 똑같은 백이동에도 하나는 한강뷰가 일부 보일 수 있고 요동은 한강뷰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백일동. 백일동에서 판상형은 요동인데요. 자, 요동도 네, 여기 공원뷰는 나오겠지만 한강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뷰가 나오는 거 다시 정리할게요. 자, 백삼동의 요 라인, 요 라인이 한강뷰가 나올 거고요. 제일 아래이 백삼동이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백이동의 요 라인 한강뷰 안 나오고요. 요 라인 한강뷰 안 나옵니다. 자, 요게 59A 타입일 것 같고요. 이제 타워형 보겠습니다. 요게 타워형인데요, 여러분. 자, 요렇게 타워형 한강뷰 나옵니다. 이쪽 방면으로는 노들섬이 있어서 나중에 노들섬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바뀔 계획이죠. 기가 막힌 노들섬 뷰가 나오겠네요. 요것도 타워형인데 요것도 노들섬 뷰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삼동이 최고 아랄입니다. 백삼동은 여러분 판상형, 타워형 둘 다 한강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워형은 노들섬 뷰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이동 볼게요. 백이동은 여러분 이쪽입니다. 요 라인은. 공원뷰지 한강뷰 안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뷰가 아니고 공원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일동. 백일동이 요 라인이 이렇게 멀리서 한강뷰가 나오겠네요. 레미안 트윈파크에 좀 가리지 않는다면 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부. 그 다음에 타워형이 요것도 타워형인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아이고 백삼동에 가리겠네요. 얘도요. 이동과 백삼동의 시야 한섭은 있는데 운이 좋다면 이 사이로 약간의 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백삼동 타워형 전부 다 한강뷰 나온다. 백이동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백일동 아주 운이 좋으면 사이뷰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 보겠습니다. 자, 59.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참고형이다. 실제 적용될 평면은 본 청약 시 분양 팜플렛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판상형 포베이 이렇게 지어준다면 매우 훌륭하죠, 여러분. 네, 반듯반듯하게 너무 딱 떨어지게 잘했는데요. 드레스룸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1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도 꽤 크고요. 현관에 팬트리까지 상당히 잘 뽑은 평면입니다, 여러분. 요 라인들 한강뷰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타워형. 타워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타워형도 자세히 보니 거실이 양창은 아니지만 네, 침실, 드레스룸 괜찮고요. 그다음 현관에도 작은 팬트리 있고요. 판상형보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타워형 무난합니다. 스탠다드한 타워형으로 보여지고요. 박삼동만 저기 노들섬 한강뷰가 보일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주택 유형별 청약 가능 공급 유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복습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 수방사는 여러분 일반형에 속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청년 특공이 없어서 미혼 세계 최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땀 요약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을 다 파악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동작구 수방사, 동작구 노량진동이고요. 556호 중 사전청약 255호만 진행을 합니다. 자, 특공이 176세대, 일반 공급이 79세대, 특공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래서 제가 공공분양은 특공 장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작구는요,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비토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의 공공택지입니다. 수방사 부지를 분양하는 거죠. 자, 공공분양이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 시세보다 싸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양은 사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적용받습니다. 비규제여도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 분들 그 기간 동안은 못 넣고요. 그 제한 기간이 풀려있는 분들만 넣을 수 있고요. 이 단지에 당첨되시고 나도 재당첨 제한 뒤로 10년 걸립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매 제한 3년입니다, 여러분. 3년. 그 다음에 거주 의무는 여러분 1월 3일 대책에서 원희룡 장관이 거주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해서 여러분 아직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폐지될 때 그게 민간하고 공공까지 둘 다 싹 다 풀어줄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왜 딱 떨어지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다 이렇게 기표가 되어 있지 않냐면요, 여러분.
분양가에 따라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정해지는데 분양가가 지금 나오는 8억 7천은 추정 예상 분양가이지 본청약시에 여러분 확정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청약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거주 의무가 정확하게 지정돼서 나올 겁니다. 자, 분양 가격이 80% 이상 100% 미만이다. 그럼 3년으로 가게 되고요.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으로 싸게 책정된다면 거주 의무가 5년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자, 1순위 자격. 당연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되고요. 여러분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 분양은 세대주, 세대원 둘 다 청약할 수 있잖아요. 공공 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세대주, 세대원 중 한 명만 넣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중복 청약을 하면 여러분 부적격 처리 당하니까 이 점 유의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원래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을 다 봅니다. 소득 조건, 자산 조건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은요, 60제곱 초과, 그러니까 25평 초과하는 8사 같은 경우는 소득,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5구만 분양을 하죠. 1순인데 60제곱 이하라면 특공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거 여러분 최대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자, 비규제가 되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저축 납입액을 불입하신 분들만 1순위 자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가점 추첨제가 아니고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저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축 납입액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우리 꿈사님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저축에 2,500 한 방에 넣어도 인정 안 되십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20년 이상 넣으신 분들, 적어도 2,500 이상인 분들만 당첨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사전 청약은 여러분 예비 입주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 물량은 그냥 본청약 시 공급 물량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당 없습니다. 그냥 본게임 한 번만 있습니다. 자, 지역 우선 이게 중요하죠. 여기 대규모 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당해 100%입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100%를 뽑는 구조라 여기서 미달이 나야지 수도권, 경기, 인천 거주자한테 기회가 갑니다만 여러분 이 단지가 서울 당해서 당연히 끝나겠죠. 그래서 경기, 인천 분들은 안 되시는데 제가 두 가지 기회를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인천 분들이 동작구 수방사를 넣고 싶다면 특별 공급을 활용하십시오. 특별 공급은 제가 지역 경계를 허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 공급은요. 특공 접수를 받을 때 기타 지역이라도 같이 청약을 넣으셔요. 넣으시면 당해에서 부적격이나 미달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게 랜덤으로 당첨자를 뽑아서요. 여러분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좋은 게 여러분 이 당해 조건을요. 지금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이날 갖추시는 게 아니라 본 청약 시까지 여러분들 우선 지역 우선의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살고 계셔도 24년 9월 15일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까지만 서울로 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서울 당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죠.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1년 이상 거주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년 이상 거주자라면 아예 안 되겠네요. 내년 9월이니까. 근데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제한이 붙었다면 지금 이사 가도 1년 뒤면 여러분들 서울 당해가 되시는데 너무 좋죠. 아예 0개월입니다. 0개월. 그래서 여러분 24년 9월 15일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서울로 전입하시면 여러분 서울 당해 자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을 노리거나 이사를 해서 1순위로 넣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 청약의 꿀 혜택입니다. 자, 특별공급 19일에서 20일 이틀간 받고요. 여러분 민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1순위 21일에서 22일까지 이틀 접수 받고요. 마찬가지로 5시까지 접수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요. 민간 분양은 보통 청약홈에서 자정에 발표되죠. 얘는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민간이랑 다른 점 요거 헷갈리실까 봐 제가 시간도 넣었습니다. 자, 본청약 시기 24년 9월 15일경이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27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중도금 대출 한도 맥스 4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5억가량은 여러분들이 자금 준비를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사이에 전매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전세대 60제곱 이하만 일반 분양을 하므로 소득과 자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 일반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만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특별 공급은 추가로 주택을 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공분양을 늘 특공으로 노리셔라. 왜 특공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도 되니까요, 여러분. 자, 이 물량 잘 보시고 여러분 전략 잘 짜셔서 여러분 청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특공도 해당되고 1순위도 둘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인이 특공도 넣고 1순위도 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을 나 배우자가 둘 다 넣고 일반 공급도 나와 배우자가 둘 다 넣고 이렇게 되시면 부적격당하니까 요거 유의하십시오. 이번 청약 자격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이 단지 뭐라 그랬죠? 짠! 청년특공 없습니다. 헷갈릴까봐 청년특공은 아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반 공급은 이거 저축납입액으로 뽑죠? 청약통장이 종합저축과 저축통장 두 개만으로 여러분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금, 부금 통장은 청약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축납입액으로 당첨되시려면요. 옛날 저축통장 가입자만 당첨이 되실 겁니다. 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 통장을 개설하고 여러분들이 저축액을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었어도 2,500을 넘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통장이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첫째를 넣으셔야 되고요. 저축통장쯤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저축액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우선 공급을 넣으셔라.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신혼부부 6개월 경과, 통장이 6개월 경과돼야 되고요.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생애 주체가 조건이 까다로워요. 얘는요. 1순위 조건을 갖추셔야 돼서요. 통장 1년 이상, 그리고 12회 이상 납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민간하고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만 생애 추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전형 6개월 6회 동일하고요. 노부모는 1순위 자격을 갖추셔야 되니까 12개월 12회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 기관특공하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배점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는 100점 만점이거든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되는 구조고요. 노부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되고요. 요거는 저축납입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자, 생애 최초. 이게 꿀이죠. 요건 여러분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라 너무 좋죠, 여러분. 당연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혼 생애 초 안 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를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만 자격이 되시며 그리고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3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적격을 맞으시는데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만 생애 최초 해당이 되십니다. 그 다음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는요. 여러분 공공분양하고 민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입니다.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데요. 여러분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꼭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신특은 13점 만점인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11점, 12점 이상이어야 될 겁니다. 이 점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내가 몇 점인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민간은 추첨이지만 신특은 가점제다 기억하시고요. 자, 민간하고 다른 게 있죠. 혼인기간 7년 이상 신특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비 신혼부부도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6세 이상의 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청약 넣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소득과 자산을 본다는 거죠. 공공분양은 소득 조건, 자산 조건 둘 다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일반 분양이니까 일반만 볼게요. 자,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과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모든 특공과 그 다음에 일반 공급까지도 이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 여러분들 특공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자산이죠.
자산을 보기 전에 여러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세대주 조건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빨간 박스를 쳤습니다. 다자녀,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 다음에 1순위 같은 경우는요, 세대주 조건은 안 갖추셔도 됩니다. 근데 세대주만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 특공입니다. 노부모 특공은 세대주,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여러분들이 노부모 특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6월 9일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정부이사, 민원이사에 들어가서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로 바꾸시면 노부모 특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거주택 소유 이력 검증 대상, 신특, 혼인기간 내 주택 있으면 안 됩니다. 생애 최초, 말 그대로 생애 최초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장이나 납입 횟수가 6개월 6회인데요. 그죠? 12개월 12회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까지 12개월 그 다음에 12회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겠습니다. 이 소득 조건까지 갖추셔야 합니다. 자, 일반 공급은 뭐예요? 3인이라면요, 6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되시는 생애 최초 한번 볼까요? 생애 최초는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공급은 소득이 더 적어야 합니다. 100%니까 650 이하. 그다음에 자녀 공급은 130%니까 84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신 분들만 여러분들 청약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주변 시세 예상 분양가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여러분 공공분양 행복주택 군관사까지 합쳐가지고요 556세대입니다. 7사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군관사로 빠지게 됩니다. 208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은 5구만 있다 기억하십시오. 자, 추정 분양 가격이 8억 7천으로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7억대로 예상 분양가를 예상했는데 그래서 뭐 7억 로또다 이랬는데 8억 7천으로 나와서 사실 공공분양층으로 좀 비싸다라는 이런 평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거고요. 주변 시세보다 80% 정도로 20% 싸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8억 7천. 자, 이게 얼마나 싼지, 이게 왜 5억 로또인지를 판단하려면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야겠죠. 자, 주변에 마땅히 비교할 단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단지가 레미안 트윈파크죠. 근데 이 단지도 벌써 13년 차 구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단지가요, 최근에 13억 6천까지 실거래가가 찍혔고요. 지금 네이버에 가서 보시면은 최저가 매물이 13억, 그 다음에 호가로 가장 비싸게 부르는 게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은 14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도 대략 9억이라면 여러분, 5억이 싸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연식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13년 차고, 그리고 이 단지는요, 지금 입주가 아니고 27년 입주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4년 뒤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단지는 연식이 17년으로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요, 커튼 원룩으로 멋지게 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4년간의 여러분의 인플레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요, 입주할 때는요 충분히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바로 어제 5억 로또다 하고 영상을 찍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청약 어렵습니다. 네,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다운받아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정도 가시고 씹어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적격이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전 청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딱 열어보시면 이게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네, 이게 얼마든지 사업이 지연,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게 여러분, 경고 문구죠? 딱 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청약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전 청약의 장점, 단점 명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짠! 사전 청약의 장점, 계약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시고요. 지금 당첨돼도 계약금 내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내요? 네, 24년 9월 15일에 본청약 시에 최종 당첨이 확정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때 계약금을 내니 당장 없어도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본청약시까지 계약금을 조달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 꼭 넣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공공사전청약은 보험이다. 이게 제가 공공이란 말을 했죠. 여러분, 민간하고 공공하고 다른 게 민간은 보험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공공은 보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민간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고 다른데 그냥 일반 민간 분양을 넣고 싶을 때 민간 사전 청약을 넣었던 사업 주체에 당첨자의 이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통장이 부활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민간 사전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자, 근데 공공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당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한이 사전 청약끼리는 못 넣으셔요. 공공 사전 청약이 한번 당첨되시면 다른 지역의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요거는 재당첨에 적용돼서 그거는 못 넣습니다만 그냥 민간 분양, 일반 분양하는 민간 분양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당첨된 지위를 포기하고 말고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민간 분양이 당첨되시면 당연히 여기에 당첨자의 지위는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꽃놀이 팬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입주시까지 이 5억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 그러면 쿨하게 포기하고 다른 데 청약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꽃놀이 패죠. 자,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경고문고 보이시죠? 사업이 얼마든지 취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연은 얼마든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지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청약시 분양가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청약했던 단지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다 수천만 원씩은 인상이 되었던 걸 봤을 때 24년 9월 15일에 본청약시 분양가가 지금보다는 약간은 더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또 대출 맥스가 4억이니까 작은 게 꼼꼼히 세우고 청약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당첨되고 싶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 꼭 다운받아서 정독하시고 청약 넣어보시고요. 자, 청약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점 어디다가 물어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LH 사전 청약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 자, 여기는 청약홈으로 전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1670-4007로 전화하셔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너무나 귀한 입지 거의 최고에 가깝죠. 단강 종망이 가능한 공공분양이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또 공공사전 청약이라 리스크가 없는 꽃놀이 패다 말씀드렸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굳이 패스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첨은 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넣으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 꿈사님들 제 영상 보시고요. 꼭 당첨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풍성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